몽골은 바람의 땅입니다. 몽골이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기 그 이전에 그곳에는 이미 흉노, 선비, 유연, 투르크, 위구르 그리고 거란까지 여러 민족들이 그곳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처음부터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곳 몽골을 땅을 지배했었습니다. 몽골이 풀뿌리 민족들이 거친 땅에 뿌리를 박고 작은 짐승들을 잡아먹으면서 근근히 명맥을 미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가들은 몽골족의 근원을 시리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시리를 구성하는 여러 부족들 중에는 몽올 시리라는 부족이 있어서 그 몽올 시리를 몽골족의 뿌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서에 적혀져 있는 기록들을 근거로 하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 방식은 다소 피상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들은 결국 그들의 기록들임을 번번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 한국인들은 우리의 민족적 근원을 알타이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알타이 어군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고학적으로도 알타이 산맥에서 한반도 북부지방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간의 유사점들도 그런 주장이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몽골족을 우리 민족보다 앞서 존재한 민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동양 문화사인가 동양 역사인가 인지를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박원길 선생이었습니다. 왜 동양 문화사를 몽골 역사를 전공하신 박원길 선생이 강의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동양 문화사가 아닌 몽골사를 주로 강의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몽골족을 우리 민족의 원욕으로 보시는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후에 김은혜 교수가 쓰신 대주신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박원길 선생의 주장들이 숙고 없이 인용되고 있어 매우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박원길 교수의 몽골 연구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게 생각을 늘 있어 왔습니다. 다소 거칠지만 획기적이었고 그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심을 갖고서 연구한다고 해도 중국인들도 한국인들도 모두 몽골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일 것입니다. 그들만큼 몽골의 역사가 소중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 대단에서 펴낸 몽골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를 바로 알기에 더없이 소중한 자료입니다. 몽골 중동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학자들은 주장과 큰 흐름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몽골 에르군의 쿤 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흉노나 투르크처럼 먼 서방에서 온 이민족들과 투쟁하여 몽골을 차지했다는 기본 줄거리는 흉노의 영향을 받은 동호, 그리고 동호의 반기 혈족인 선비, 그리고 시리까지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굳세게 그들의 혈맥을 지켜내고 이어온 것은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들의 역사가 몽골 비사를 통해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몽골 비사를 읽다 보면 책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것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알랑고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랑고아가 실질적으로 몽골의 시조 같습니다. 알랑고아의 이야기는 박원길 선생이나 김은혜 교수 등도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음에도 늘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인인 알랑고아가 실질적으로 몽골족의 시조가 되는 숨은 사연 때문은 아니었는지 지금 들어 생각해 봅니다. 몽골 비사에서 몽골의 시조는 부르테 치노, 즉 잿빛 푸른 이리와 코아이 마랄, 흰 암사슴인데 우리로 치면 곰과 호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분이 바로 바타치칸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처음으로 몽골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부족의 장이 되신 분 같긴 한데 그럼에도 책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가계도의 맨 앞부분을 차지하시는 분 정도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바타치칸으로부터 타마차, 고리차르메르겐 등등 한 10대가 흐른 뒤
도와 소코르와 도본 메르겐이 등장합니다. 알랑구아는 바로 도본 메르겐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도본 메르겐의 아내가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몽골 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본 면공이 그 사람에게 가보니 정말이지 곱고 아름다우며 명성이 자자한 알란 미인이라는 이름의 처녀였다. 그 사람들이 일찍이 쿨 바르고진 분지의 주인 바르고다인 명궁의 딸 바르고진 미인을 코리토마드의 노얀 코릴라르타의 명궁에게 주었으니 코리토마드의 땅 아리고선 즉 정결한 물이란 뜻의 땅에서 코리라르타의 명궁과 그의 아내가 된 바르고진 미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알란 미인이란 이름의 그 아가씨다. 여기서 알란구아 즉 알란 미인의 아버지는 코리토마드족의 노얀 코릴라르타의 명궁인데 노얀은 시족장 내지는 부족장이라고 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토마드는 부족을 뜻하는 단어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즉 코리토마드족의 노얀이라는 뜻은 줄여서 코리족의 부족장이라 불러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몽골 비사에 전하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알란 미인은 도본 명궁에서 에게 와서 두 아들을 낳았다. 부구 누테이와 벨구 누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다. 도본 명궁과 알란 미인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도본 명궁이 죽었다. 도본 명궁이 죽은 뒤에 알란 미인은 남편도 없이 세 아들을 낳았다. 보고 카타기, 보카트 살지, 보돈차르 바보라는 이름들이었다. 앞서 도본 명궁에서 나는 벨구 누테이와 부구 누테이는 자기들의 어머니 알란 미인이 안 보이는 데서 우리 어머니는 형제도 친척도 없이 남편도 없이 세 아들을 낳았다. 집안에는 마alik, 바야오드 한 사람뿐이다. 이 세 아들은 그의 것이다 하고 수긍됐다. 어머니 알란 미인은 알고서 여기서 등장하는 마alik, 바야오드는 도본 명궁이 주워온 아이입니다. 즉 알란 미인은 도본 명궁과의 사이에서 2명 그리고 마alik, 바야오드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몽골족의 중시조 정도로 되시는 분이 바로 보돈차르 바보인데 5 아들 중에 막내로서 바로 마alik, 바야오드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부르테치노, 코아이마랄 그리고 바타치칸으로 이어지는 가계와는 전혀 그 어떤 혈연관계도 없다는 말이죠. 알란고아에 와서 몽골 왕가의 혈통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알란 미인은 5 아들을 불러 모은 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몽골 비사의 내용입니다. 밤마다 밝은 노란색 사람이 게르의 천장이나 문의 위 틈새로 빛으로 들어와 내 배를 문지르고 그의 빛은 내 배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달이 지고 해가 뜰 새벽 무렵에 나갈 때는 노란 개처럼 기어나가는 것이었다. 알란고아의 아버지가 다른 5 아들들에게 화목할 것을 타이르며 하는 말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란고아가 바로 몽골족의 실질적 시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란고아의 아버지 코릴라르타의 명궁은 코리토마드의 노얀 즉 코리족의 부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코리족을 고려 즉 고구려족의 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맥족의 후예로 보고 있는데 말갈족도 맥족 계열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고 부족이 모여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구려 종족은 부여, 백제, 동해뿐만 아니라 구려나 코리족 등 보다 넓게 보고 일가로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도 그들이 최상으로 번영했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제가 일족이라고 하는 다른 고구려 계통의 다른 나라들과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계를 강조하며 알란고아를 몽골의 시조라고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몽골은 징기스칸의 나라이며 그가 세운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통일했던 세계의 국가였다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이야기겠죠.